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군집 분석 8번째 시간 계층적 군집 분석 실습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실습 목적은 일단 단순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해보겠다 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프로그램별 소프트웨어별 차이를 좀 확인해 보고 어떤 프로그램이 조금 더 사용이 편할까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분석 목적에 맞을까 이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샘플 데이터는 역시 kaggle.com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으로 검색하시면 볼 수 있는 그 데이터인데 사실 제가 그동안 샘플 데이터를 제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좀 제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서 급하게 GitHub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오늘 사용할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앞에 있던 모든 샘플 데이터, 실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github.com에 whoforyou78이라고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많이 보셨던 그 사진이 있고요. 여기 코스탯 샘플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할 것은 군집 분석에서 Hierarchical Clustering Sample CSV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인데요. 이걸 이렇게 눌러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놀라시지 말고요. 이렇게 누르면 데이터가 쭉 보입니다. 이게 GitHub의 특성이기도 한데 다운로드가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기 로우를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도 저장 컨트롤 S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SPSS로 볼 건데요. 이 데이터를 제가 SPSS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SPSS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변수 보기로 일단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ID는 사실 ID고요. 여기 AG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척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Family Size하고 그 다음에 Work Experience는 편의상 우리가 척도로 바꾸겠습니다. Family Size와 Work Experience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척도는 연속형 변수고요. 나머지는 명목형입니다. 자, 분석에 분류 분석에 계층적 군집에 들어가서 일단 age 그쵸? 그 다음에 Work Experience, Family Size를 넣고 레이블은 아이디인데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통계량, 도표 일단 놓죠 그대로. 통계량은 일정 표가 나온다고 돼 있고 도표는 덴드로그램을 봐야 되니까 클릭을 하고 방법은 뭘로 볼까요? 집단 간이 이게 에버리지죠. between 이건 within 요게 싱글 이게 싱글 링키지 요게 가장 머니 컴플릿 링키지 중심값 중위수 이게 센트로이드 미디언 워드입니다. 제일 쉬운 걸로 보죠. 우리가 여태까지 가장 많이 본 게 최근접 싱글 링키지고요. 제곱 유클리디안 말고 그냥 유클리디안으로 가겠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빈도의 경우에 두 가지가 있고요. 이분형은 되게 많습니다. 그죠? 이거 전에 한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린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것이 사실상 연속형 변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유클리디안으로 해서 최근접으로 보겠습니다. 표준화 한번 안 하고 그냥 보죠. 확인. 그럼 이제 뭔가 막 움직입니다. 이제 결과가 여기에 뜰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가진 데이터가 보기보다 그렇게 작은 데이터는 아닙니다. 실습용 치고는. 여전히 실행 중이라는 밑에 우측 하단에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군집이 드디어 떴네요. 군집화 일정표라는 게 뜨는데 이제 이게 스테이지별로 쭉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냥 이렇더라라는 거고요. 아직도 처리 중이네요. 그죠? 군집 분석은 특히 계층적 군집 분석은 계산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건 아닙니다. 뭐 머신러닝, 뭐 빅데이터 이런 거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군집 수가 뭐 이렇게 이거 봐도 모르죠. 우린 결국 뭘 볼 거냐면 요걸 보고 싶은 거예요. 덴드로그램. 근데 어떤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한 2,000개가 좀 넘을 겁니다. 2,000개쯤 되나요? 그러니까 덴드로그램이 이렇게 나와요. 볼 수조차 없죠. 이게 지금 SPSS의 경우에 문제입니다. 이걸 어찌 해야 되지? 뭔가 결과는 나왔는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결과를 보고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SPSS로 보는 게 그다지 우리에게는 편하지 않죠. 도대체 저 결과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한번 스타타로 보죠. 스타타로 보면은요. 제가 이미 데이터는 임포트 해놨고요. 여기는 좀 되게 또 독특한 방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제가 뭔가를 지금 잘못 눌렀는데 이게 아니고요. 클러스터에 싱글 링키지라고 되어 있죠. 이걸로 보겠습니다. 유클리디안으로 하고 변수는 뭐뭐를 볼 거냐면 age, 워크 익스페리언스, 패밀리 사이즈 세 가지를 넣고 유클리디안으로 싱글 링키지로 해서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뜨죠. 그냥 여기는 클러스터링을 해 놓습니다. 이게 좀 다른 편이죠. 그런 다음에 덴드로그램을 보겠다라고 하면 다시 클러스터에 가서 포스트 클러스터링의 덴드로그램을 눌러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클러스터를 하나 해봤으니까 그게 뜰 겁니다. 클러스터 1 지금 한 거고요. 그거를 풀 덴드로그램으로 그려봐라 라고 해서 버티컬로 놓고 뭐 그냥 한번 그려보죠. 그리면 너무 많은 leaves, 이 가지들은 아니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이파리들인데 나와서 도대체 그릴 수가 없다 이렇게 뜹니다.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SPSS로 봤던 것처럼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이 스타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거면 당신이 볼 필요가 없다. 봐도 모른다. 이걸 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어렵죠. 분명히 우리가 군집 분석을 했는데 도대체 뭘 한지 모르겠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블루스카이 스테이티스틱스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제공하고 있는 디스턴스 메저가 매우 단순합니다. 여기 애널리시스에 들어가서 클러스터 하이어라키컬을 들어가면 매우 간단한 창이 이렇게 뜹니다. age 넣고요. 생긴 건 SPSS랑 매우 유사하죠. 워크 익스피리언스 패밀리 사이즈를 넣으면 됩니다. 이건 지금 요 모양의 아이콘은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 이 변수가 연속형 변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옵션을 보면 유클리디안 스퀘어, 유클리디안 맨하탄, 노 트랜스포메이션 사실상 제공하는 게 거의 없죠. 와드 말고 여기서 우리가 본 대로 싱글 링키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독특하게도 여기서 넘버 오브 클러스터라는 옵션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클러스터의 개수를 모르면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대략 이 정도로 넣어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이 프로그램에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봤던 그런 덴드로그램이 등장하면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덴드로그램을 의미 있게 그리기 위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편안한 옵션입니다. 대략 잘은 모르겠지만 한 4 정도 될까요? assign cluster to dataset 클러스터를 할당하라는 건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클러스터 바이 플롯 일단 보죠. 뭔진 모르지만 바이 플롯이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덴드로그램은 봐야 됩니다. 덴드로그램만 보죠. 결과를 돌리면 역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여기 결과가 이제 뜨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 오버뷰를 보면 일단 우리가 한 4개쯤을 최종 보고 싶어 라고 해서 4개를 보여준 것 뿐인데 참 뭔가 알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4개의 age, work experience, family size의 센트로이드가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는데 age는 대략 조금 뭔가 분리가 된 듯 보이긴 합니다만 work experience는 여기만 굉장히 극단적으로 작고 나머진 비슷하죠. 패밀리 사이즈는 여기만 극단적으로 크고 나머지가 유사해 보입니다.
참 의미가 없어요. 뭔가 분류를 하긴 했는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나마 앞에서 봤던 덴드로그램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이걸 봐서 뭔가가 확실히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리 많지 않죠. 이거를 좀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 애널리시스에서 클러스터, 하이어라키컬 그대로고요. 덴드로그램에서 요 넘버만 한 5로 바꿔볼까요? 클러스터를. 뭐가 바뀔지 한번 보죠.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새로 나온 결과입니다. 5개로 바뀌었고 여전히 크게 뭔가 뭐랄까요? 군집별로 차이가 나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그죠? 클러스터 1에 뭐 거의 다 몰려 있고 특히나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군집 분석을 하고 나면 참 허탈한 순간입니다. 나는 뭔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뭔가 나오긴 나왔는데 해석도 안 되는.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오렌지 3라는 건데요. 이 오렌지 3라는 거를 검색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인스톨을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굉장히 뭔가 새롭죠. 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클릭을 하긴 하는데 사실 SPSS보다 더 쉽다면 쉬운 방식으로 클릭을 합니다.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우리가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 뭐가 하나 생기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요런 화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요 화면에서 우리는 파일을 가져올 거예요. 그죠?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이 파일이 맞아요. 이 파일이 맞고요.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해서 여기 밑에 정보가 등장합니다. 특징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는요, 상당히 뭐랄까 머신러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면 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타입은 변수의 타입입니다. 누메릭인데 아이디가 누메릭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거는 그냥 메타데이터입니다. 그쵸?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젠더는 카테고리, C는 카테고리고요. N은 누메릭인데, 그쵸? 에이지 누메릭으로 돼 있고, 워크 익스피리언스, 패밀리 사이즈가 다 연속형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피처로 돼 있죠. 오늘 우리가 쓸 건 아니지만 사실 여기 눌러보면은 타겟과 피처가 있습니다. 스킵은 이제 이 변수 안 쓸 거다라는 의미고요. 타겟은 우리가 통계에서 말하는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 종속 변수가 사실 없죠. 우린 정보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사실은 피처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대로 오케이, 어플라이 하겠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변화가 없죠? 이게 정말 잘 데이터가 들어왔나? 모릅니다. 여기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걸 이렇게 가져다 놓고 여기서 클릭을 해서 쭉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잘 들어왔나? 이렇게 보이죠. 그죠? 다 잘 들어왔습니다. 그죠? 재밌죠? 상당히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클러스터 분석,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를 하려면 언슈퍼바이즈드를 가야 됩니다. 머신러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드에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어디 있나요?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이 있죠. 이렇게. 아이고. 좀 어려워하네요. 제가 한 번 더 했더니 지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끌어다가 여기다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서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그냥 변수 자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디스턴스라고 삼각형으로 된 게 있죠. 얘를 클릭해서 가져다 놓고 이 아이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연결이 되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디스턴스를. 그죠?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디스턴스는 누구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할 거냐? 로우죠. 로우는 행간. 그쵸? 이거 칼럼으로 바꾸면 변수 간 디스턴스가 됩니다. 다른 의미가 돼요. 유클리디안이 됐고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맨하탄 말고도 뭐 있고요. 유클리디안으로 하는데, 그죠? 노멀라이즈드 할 거냐 말 거냐 누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애초에 우리가 요 파일에서 그죠? 사실은 뉴메릭만 쓸 겁니다. 뭐였냐면은 워크 익스피리언스, 패밀리 사이즈 위에 있는 에이지만 쓸 건데 지금 전부 다 피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사용된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 변수들은 다 스킵을 해야 합니다. 그죠? 스킵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럴까요? 얘도 스킵, 얘도 스킵, 얘도 스킵. 그러면 요 세 개만 지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메저도 이제 다 계산이 됐겠죠? 잘 보이진 않아요. 그죠? 리포트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나? 디스턴스 메저라고 해서 뭐가 막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사실 뭐가 잘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이걸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막 돌고 끝나요.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이미 분석이 끝난 겁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덴드로그램을 그려줍니다. 장점이 있다면 이 아이는 덴드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좀 조정이 가능해요. 이미 이 디폴트 값으로 보여준 덴드로그램이 벌써 어떤 의미냐면 대략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 정도가 얘가 생각하긴 적당한가 보구나 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여기 프루닝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가지치기 뭐 이런 뭐 등등등인데 사실 이건 좀 나중에 보고요. 셀렉션을 할 때 탑 6로 안 하고 이걸 좀 줄여볼까요? 줄이면 이렇게 줄어들죠. 점점.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대략 이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한 3개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3개? 이렇게 하면 4개죠? 4개? 4개 정도면 될까요? 그쵸? 대략. 이게 그림이 지금 제가 움직여서 그죠? 매뉴얼로 했더니 그러네요. 이걸 바꿔야죠. 자, 하나, 둘, 셋, 4개 정도 그룹이 되겠구나. 자, 앞에서 우리가 지금 동일한 방법,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 싱글 링키지로 얘도 지금 싱글 링키지가 맞을까요? 에버리지 링키지네요. 싱글 링키지로 바꾸죠. 싱글 링키지로 했더니 더 엉망이 됩니다. 확실히. 싱글 링키지가 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계속부터 이야기를 했듯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된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의 첫 번째는 사실은 디스턴스 메저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다. 지금 디스턴스 메저는 그대로 둔 채로 알고리즘이 싱글이냐, 에버리지냐, 뭐 아니면 와드냐에 따라서 묶이는 게 달라지죠, 완전히. 그죠? 한 4개 정도가 맞아 보이긴 하네요. 와드로 봐도 그렇고. 그죠? 우리가 보통 와드로 보는 걸 가장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결국 뭐냐면 굉장히 이거는 많이 해봐야 되고요. 경험이 필요하고 다양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계층적인 수준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앞에 SPSS도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고 스타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블루스카이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군집 분석만큼은 이 오렌지3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보듯이 그냥 바로바로 링키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도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뭔가 바꿔볼 수 있어요. 보니까 이건 좀 다른 거네요. 어노테이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도 뭐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좀 보기 좋게 하는 거죠. 요 아이디들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나눴네 싶으면 좀 줄이면 됩니다. 그죠? 이거 좀 괜찮나? 이게 더 괜찮나? 이게 좀 괜찮아 보입니다. 4개.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해서 사실은 이 다음에 보통은 K-민스 클러스터링과 같은 비계층적 군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뭘 가지고 가냐? 한 4개 정도의 군집이 괜찮아 보여 라는 정보를 가지고서 K-민즈 클러스터링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때는 4개에서 뭐 더하거나 조금 빼면서 클러스터의 개수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판단하기에 좋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계층적 군집 분석이죠. 자, 우리는 오늘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조금 큰 데이터를 가지고서 SPSS도 해보고 스타타도 해보고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뭐야? 하다못해 최소한 몇 개 정도의 군집이 나오는 거야 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해보면서 특히 가능하다면 오렌지3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쉽게 보면서 판단을 해보는 것이 계층적 군집 분석의 어떤 목적에도 맞고 우리가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군집 분석 8번째 시간, 계층적 군집 분석 실습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